60년 역사의 향토기업이 최근 부산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매출 6천억 원, 한국 5위의 철강회사 YK스틸입니다. 공장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부터 주민들이 공해가 심하다는 민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갈등이 심해졌지만 부산시는 중재에 실패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 공해가 심했어요? 엄청났어요. 숨도 쉬기가 조금 전에 내가 있던 그곳에는 숨쉬기도 거북했어요. 철강 1톤 생산하면 공해가 2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마시고 살았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한 좋은 세상에서 왜 공해 마시고 사냐. 그럼 내가 살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YK는 YK 살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 권리를 침해한다 이 말입니다. 대전도 빨리 갔습니다. 여기 활성화 내 저녁에 8시라고 잘하요. 진짜 6시에서 8시 저녁 때는 이게 아예 잘하면 안 돼요. 활성화가 안 되면 동네가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YK 있는 거는 저희는 전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빨리 나갔습니다. 결국 YK스틸은 부산을 떠나 충남 당진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애초에 사실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기로 했다가 나중에 아파트가 또 들어오고 하면서 또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또 민원 대응도 계속 하고 있어요. 저희가 또 시나 뭐 이렇게 좀 약간 타겟해서 또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그게 좀 곤란하더라고요. 그 위에 바로 보고 드렸었고 위에서 또 저희는 어차피 이전에 결정한 상황이어가지고 네, 뭐 굳이 뭐 어떠한 언급을 하고 싶지 않으시다고. 당장 YK스틸 본사와 관련 업체 등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전 안 할수록 좋지. 정 말해가지고 유동도 그만큼 줄여버려요. 뭐 공기가 뭐 어떻게 해갖고 주위 사람들은 뭐 물론 떠나면은 좀 좋다 하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타격이 그 상당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있게는 그 YK 보고 장사고 가격을 채는 건데. 특히는 뭐 사업구청이나 이런 데도 세금도 제가 막강하게 많이 내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뭘 포기하면 잃어버린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그냥 타 지방으로 옮기게 되는데 정책이 조금 고려가 없지 않았나 싶어요. 이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사이 그나마 있던 일자리마저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뭐 도시 개발하는 측면에서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아파트를 이렇게 허가해 줌으로써 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걸 시 정부에서 이제 좀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이제 지역을 떠나고 이제 일자리가 이렇게 감소되는데 시정부 입장에서 볼 때 정책 우선점을 일자리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초점을 두고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부지를 팔고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일자리는 감소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전하는 것 측면에서는 상징적으로 바라본 거죠. 한편 부산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도 있습니다. 2009년 정부가 서울과 부산을 양대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면서 금융공기업들이 부산으로 이전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들 금융공기업들을 한 곳에 모아 글로벌 금융허브를 만든다는 목표로 문현국제금융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금융중심지가 있어야 기업의 본사들이 금융중심지 중심에 위치한다고요. 런던 금융중심지에 세계적인 기업이 있고 동경 금융중심지에 세계적인 기업이 있고 또 서울에 다 그 금융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기업들이 그걸 가능한 건 다 이유가 있다고요. 금융을 하지 않으면은 이 동남권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부산시 입장에서는 금융 중심지를 추진하게 되었고.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금융공기업들이 속속 문현국제금융단지로 이전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도 일부 생겨났습니다. 금융기관들이 특별 전형으로 부산 지역 인재를 채용한 겁니다. 부산을 본사로 두고 있는 금융공공기관의 경우에 이제 지역 인재 전형으로 채용 인원의 35%를 이제 부산 지역 대학생으로 뽑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걸로 제가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좀 익숙한 곳에서 이제 취직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서 심적으로 되게 안정된 상태에서 출발할 수 있어서 그 점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글로벌 금융허브의 성패는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에 달렸지만 지금까지 본사를 이전한 민간 금융사는 단 한 곳뿐입니다. 원래 기획했던 최소한 부산 금융 중심지를 동부가 금융 허브로 만들자 이런 목표였었는데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여기는 공터가 있고요. 요 앞에 오면 BIFC 빌딩이 있습니다만은 그 금융 공기업들만 있습니다. 민간 금융기관은 BNK 금융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금융 중심지가 되려고 하면은 민간 금융기관, 해외 금융기관이 많이 와서 비즈니스 활동이 자유롭게 잘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좀 전무한 상태입니다. 부산국제금융센터 건물의 최고층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외국 금융기관을 위해 마련해둔 공간인데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현국제금융단지에 입주한 외국계 금융기관은 5개뿐이었지만 그마저도 3개가 철수해버렸습니다. 2023년 이스라엘계 요즈마 그룹이 부산을 떠났습니다. 요즈마 그룹은 벤처 투자를 주로 해온 금융사입니다. 부산을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 요즈마 그룹은 부산 지역에만 집중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부족으로 실제 펀드가 구성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즈마 그룹이 부산을 떠난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지역 금융인에게 물어봤습니다. 투자 대상 기업이 영세한 기업들만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래요. 돈이 돼야 하잖아요. 자선 사업가가 아니잖아요. 비즈니스 하려면 비즈니스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비즈니스 기회가 없는 걸. 돈이 돼야 오는 사람들인데 돈이 되는 구조가 안 되니까. 좀 구조적으로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수도권에 그 인프라라든지 인재, 금융 이런 부분이 그 네트워크가 딱 구축되어 있고 기업이 거기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방으로 내려오려고 하다 보니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기업을 돌면서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대기업을 이제 지방으로 해서 좀 이전해 주면서 단순하게 이전만뿐만 아니라 이 국비도 좀 많이 좀 지원해 주면 아마 청년들이 여기 이제 부산에 많이 머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현국제금융단지 안에는 공터가 있습니다. 국내외 대형 금융사가 들어와서 부산의 금융산업을 이끌어주기를 희망하며 부산시가 남겨놓은 부지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산업은행이 이 부지에 올 대상으로 거론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공약했습니다. 책임있는 변화의 중심 윤석열 대통령 후보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부산이 세계 최고의 해양 도시로 첨단 도시로 발돋움하려면 금융 자원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KDB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이 부지에 와서 산업은행 이전을 공약했습니다. 근데 여기 부산에는 왜 산업은행 이거 뭐 대단하다고 이거 가지고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안 되는 이유를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사자인 산업은행 직원들은 부산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국익을 바라고 국익을 훼손하고 경쟁력을 훼손합니다. 금융산업은 네트워크 산업이라고도 하고 직접 산업이라고도 합니다. 그 10조짜리 산업에 각각 어느 정도 투자할지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A은행은 얼마나, B은행은 얼마나, C증권은 얼마나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하게 되고요. 또 그 네트워크 안에서 이 딜들을 어떻게 갖고 가져야 될지 이 구조를 짜야 됩니다. 근데 산업은행만 똑 떼서 부산으로 가게 되면 그 네트워크가 끊긴다는 거죠. 거기서 한번 빠지게 되면 끼기가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희망이던 산업은행 이전까지 난관에 부딪히면서 글로벌 금융허브의 꿈도 함께 멀어지고 있습니다. 마린시티에서 센텀시티, 문현국제금융단지까지 양질의 일자리를 약속했던 거대 개발 사업들은 정작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른바 북극항로 개척을 기대하며 북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을 거치며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를 부산에 이전하겠다고 공약한 겁니다. 해수부만큼은 부산에다가 옮기겠다. 대한민국의 해양 국가화, 부산의 해양 수도화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있을 거기 때문이죠.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부산시는 북항 부지에 해양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북극항로를 개척함으로써 부산을 유라시아의 관문으로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북항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을 진짜 100년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고 근본적으로 혁신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특히 북항 재개발 같은 이런 현재 비어있는 부지에 절대로 주거 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정말로 일자리 확충이라고 하는 핵심 아젠다를 국가나 시가 빨리 정해서 절대로 다른 형태로 진행되지 않게끔 우리가 센텀의 어떤 교훈 같은 걸로. 하지만 이곳에서도 과거의 실패가 되풀이될 조짐이 보입니다. 북항 재개발 부지에 들어선 2개의 초대형 건물. 이 부지엔 당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특급 호텔이 들어설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거가 가능한 생활형 숙박시설이 건립됐습니다. 관광과 업무 등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임대용 숙박시설이 아파트처럼 이용되고 있는 상황. 상업 업무지구에 주거용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불법을 저지른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대규모 입찰 비리가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이 구역은 상업 업무지구로 당초 특급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생수구로 사업 계획이 바뀌면서 숱한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사업 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 소속 전 간부와 사업자 사이 유착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대가로 시행사는 해당 간부에게 용역을 가장해 11억 원을, 브로커 2명에겐 200억 원을 제공했습니다. 많은 비리로 인해서 6명은 구속까지 됐고 15명은 입건까지 됐던 사건이거든요. 지금 올라와 있는 건물들 보면은 다 생활형 숙박시설이었다가 지금 오피스텔로 다 바꾸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저는 이런 과정들이 센텀시티가 가는 과정과 흡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애초에 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딴판으로 흘러가면서 애초에 취지들이 무색하게 하게 되는 이런 결과이기 때문에 30년 전 관광상업지구로 시작했던 마린시티가 주거단지가 되고 20년 전 IT 일자리를 만들고자 했던 센텀시티에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선 것처럼 부산의 마지막 기회라고 불리는 북항에마저 부산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일자리가 아닌 최고급 주거단지만 들어설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부산에 대한 부산 청년들의 애정은 각별합니다. 부산을 떠난 청년의 78.6%가 부산으로 돌아오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는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제 생각에는 부산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발견해가지고 그와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도 좀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계속해서 생겨나는 걸 보면 사실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지금도 빈집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후에 인구가 더 줄어든다면 그런 비어있는 집, 비어있는 아파트도 저희가 또 떠안아야 할 새로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답답하다. 사실 저희 세대한테는 아파트라는 건 너무 먼 얘기인 거고 자꾸만 뭐가 생길수록 부산이 나랑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 이 넓은 땅덩이 건물은 겁나 많은데 저 내 집만 없는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나.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아파트 거품에 들뜬 도시가 아니라 일하며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희망의 터전입니다.